이 나라의 일부 지역에선 밤이 되면 사람들은 총을 껴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있지만 그 명령이 닿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소말리아. 1991년 정부가 무너진 이후 지금까지 30년 넘게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곳. 총성이 일상이고 아이들이 전쟁터를 놀이터처럼 보는 나라. 오늘 우리는 이 무너진 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잊힌 진실을 따라가 봅니다. 1969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시아드 바레. 그는 자신을 구세주라 부르며 소말리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개조합니다. 언론 통제, 정당 해산, 강력한 비밀 경찰, 반대파는 사라지고 부족한 균열은 강제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표면만 단단한 건물과 같았습니다. 내부는 금이가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죠. 특히 특정 시족의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다른 부족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그 불만은 결국 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1991년 1월 시아드 바레는 수도 모가디슈에서 도망치듯 퇴진합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은 해방이 아닌 혼돈의 시작이었습니다. 정권을 잡으려는 군벌들이 서로 총을 겨누었고 수도 전체가 거대한 전쟁터로 변합니다. 정부는 없고 법은 사라졌습니다. 약탈, 총격, 폭발. 시민들은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었고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국제사회는 움직였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과 미군이 파병되며 소말리아를 구하자는 명분 아래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개입은 소말리아의 복잡한 시족 사회를 이해하지 못했고 평화는커녕 갈등을 더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1993년 블랙호크 다운 사건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군 헬기 2대가 무장군벌에 의해 격추되며 도시 전체가 전투에 휘말렸고 미군 18명, 소말리아인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이 참사 이후 미국은 철수, 유엔도 뒤따라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는 완전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정부도 질서도 사라진 그 땅에 새로운 세력이 떠오릅니다. 바로 알샤바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신의 법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땅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교육은 금지되고 음악, 춤, 심지어 웃음도 금지됩니다. 학교와 시장엔 자살 폭탄 테러가 이어지고 사람들은 잘못 웃었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소말리아 남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정부의 실질적 통치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한편 북부 지역 소말리란드는 1991년 스스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자체 정부, 선거, 경찰, 통화까지 존재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아직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인정해버리면 세계 곳곳의 다른 분리 독립 지역들도 연쇄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소말리란드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투명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소말리아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있습니다. 정부도 존재하고 국제사회와 외교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수도를 벗어나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지역 무장 세력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고 교육, 의료, 식수 같은 기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말리아의 어린이 10명 중 7명은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웃고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시장은 열립니다. 그건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폭력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인한 국가 붕괴는 육지에서의 혼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란은 곧바로 바다로 번졌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소말리아 해안선을 따라 의문의 무장 선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제화물선, 유조선, 심지어 어선까지 가리지 않고 납치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어부 출신, 실직자, 군벌의 사병이었고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바다로 나선 이들이었습니다. 일부 해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해적이 아니라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다. 외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을 불법으로 침범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점점 잔혹해졌고 납치된 선원들이 수개월, 수년간 억류되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09년 미국 화물선이 납치된 사건은 영화 캡틴 필립스로도 제작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다시 한번 집중시켰습니다. 그 뒤로 국제사회는 해적 퇴치 전담 함대를 만들고 소말리아 해안 경비를 강화합니다. 그 결과 2010년대 중반 이후 해적 활동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무너진 국가의 부산물, 그리고 국제 질서의 틈을 파고든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소말리아는 아직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단순히 불쌍한 곳도 무서운 곳도 아닙니다. 여기는 국가의 실패, 인간의 욕망, 그리고 생존 본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